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됐었죠. 궁장병들의 월급이 인상됩니다. 올해 67만 6,100원이었던 병장의 월급이요, 100만 원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군과 장병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냥 올린 게 아니고 2023, 2027 국방 중기 계획이 지난해 12월 28일 발표가 됐습니다. 네. 거기에 총 망라가 되는 거에 하나가 이제 이 임금 문제인데, 병장은 이제 올해 100만 원 오르고 상병은 80만 원, 일병은 68만 원, 이병은 60만 원 오르고요. 2025년까지 병장 기준으로 한 150만 원까지 올린다라고 이제 정해놨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 참 장족의 발전인 건 네. 맞지만은 또 한 번 따져보면은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입니다. 한 5% 올랐는데요. 그거 이제 한 달 월급으로 치면 한 200만 원 내야 됩니다. 최저임금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많은 게 아니고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그럼 니 한 250만 원 받고 군대 가서 할래? 안 갑니다. 그만큼 이게 많은 게 아니고요. 앞으로 더 많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병사 그 월급을 최저임금하고 비교를 해서 적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이니까 이게 가능한 관점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옛날에는 감히 어떻게 군인들의 그 병사 월급하고 최저임금하고를 비교를 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세대는 저렇게 비교가 되는가 봅니다. 최저임금 본인이 원해서 일하는 건데도 그렇게 하한을 깔아주는데 이건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적혀주면 이거는 이게 노동 착취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우,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 정도 같으면 진짜 또 다시 또 갈까 뭐 이런 거죠. 입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가지 드는 우려가 네. 이 장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분명히 필요한데 특히 부사관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장병 월급이 150만 원 정도 되면 이 부사관 월급과 큰 차이가 없어지는 분위기가 있어서 요즘에 실제로 제가 군 관계자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이 장기 복무 지원자들이 예전만 못하다. 그리고 맞아요. 병사 숫자가 줄어들면서 기간이 짧아지면서 좀 경력 있는 군 장병들이 군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또 했었던 이 유급 하사제도 병에서 바로 몇 개월간 더 복무하는 이 제도에 들어오려고 하는 장병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병사의 급여가 올라갈수록 초급 장교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뚝 떨어지는 거죠. 지금 구체적 데이터가 나오는데 학사 사관 후보생이라고 있습니다. 그 경쟁률이 2017년에는 5.2대 1이었는데 이제 2021년에는 2.6대 1로 대폭 낮아졌고, 많이 줄었네요. 학군 사관 후보생 경쟁률은 2017년 3.6대 1에서 2021년 2.6대 1로 마찬가지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네, 여기서 좀 군이 좀 반성이 필요한데요. 양질의 간부가 또 군전력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입대할 2013년 때만 해도 병사보다는 장교에 대한 메리트들이 있었던 네. 거죠. 월급도 더 많고 전역할 때 돈도 어느 정도 모아오고 경력도 쌓을 수 있으니까. 지난 10년 동안 병에 대한 처우는 계속 개선되고 기간도 줄었는데 여전히 학사 장교는 36개월에 다른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서 처우가 거의 개선된 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직업 군인으로 살 거 아니면은 병역의 의무를 선택하는 입장에서 장교에 대한 메리트가 훨씬 더 줄어든 거는 사실인 거죠. 이걸 개선하려면은 초급 장교에 대한 처우가 훨씬 나아져야 된다. 기간 단축과 급여 개선부터 해서 좀 포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거기다가 애들 숫자가 줄은 것처럼 맞습니다. 애들만 줄겠습니까? 20대 인구도 주는 거죠. 그러니까 22년도에 671만 명에서 40년이 되면 422만 명으로 줄어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병사들 급여를 좀 올려주니 뭐 처우를 개선해야 되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는 병력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도 심각하다라는 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좀 모병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논의가 심심찮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 돈 있는 사람은 또 군대 안 가버립니다. 지금도 어디든 빼려고 하는데 그거는 국민들이 다 이거는 모두 지켜야 되는 관념에서 우리가 방향성은 그렇게 가버리면요 좀 안 되지 않나. 우리 어디든 잘 살든 못 살든 지방 살든 서울 살든 군대는 다 가야 된다 이렇게 방향 잡고 나가야 되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정책들이 네. 대선 주자들도 그렇고 100% 징병제, 100% 모병제 말하는 분들은 없어요. 징병제라는 원리를 지키되 병력 자원이 적다 보니까 직업군인 확대를 통해서 또 전력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대체복무제가 어쨌든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해서 넓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좀 국방의 개념을 좀 넓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좀 제안을 드리는 게 이 안보 개념도 사회 안보, 생태 안보까지 확장이 됩니다. 우리 농민들, 우리 생명과 우리 땅을 지키는 국가 안보에 큰 기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병력을 선택할 때 있어서 꼭 총 들고 나라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봉사라든가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국가에 기여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인간 안보에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병력에 대한 더 다변화와 국가 지원 확대를 좀 같이 한다면은 징병제와 모병제 논란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군대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열띤 진짜 토론이 되네요. 아주 막 네. 진심을 담아가지고 와, 정말 열띤 표현해주는 토론이었어요. 서울 충만합니다.